윤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노무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차가운 마트 바닥에 쓰러진 허윤재의 몸이 발견된 것은 새벽 4시였다. CCTV는 고장났고 목격자는 없었으며 마트 측은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재의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USB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형님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남겨둡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에요. 윤재가 사망 일주일 전 남긴 영상 메시지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USB 안에는 마트 매니저의 폭행 장면, 불법 노동 지시서 그리고 충격적인 내부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나이주가 노트북을 열며 중얼거렸다. 오빠, 이거 봐요. 마트 본사에서 내려온 알바생 관리 지침서예요. 문서에는 섬뜩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근로기준법 회피 방법, 신고 시 대응 매뉴얼, 증거 인멸 절차. 이것은 개별 매니저의 일탈이 아닌 본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였다. 윤재가 이 모든 걸 혼자 조사했다는 거야? 고견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평소 조용했던 윤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다. 마트 본사에서는 이미 사건 수습 전담팀을 파견했고 72시간 내로 모든 증거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였다. 합의금도 2억에서 3억으로 올렸다. 급해요, 오빠. 변호사 친구에게 의뢰했어요. 이 자료들을 합법적으로 제출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희주의 말에 노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재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무진스팀은 윤재와 함께 일했던 알바생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19세 김민수였다. 그는 윤재의 USB에 등장하는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윤재 형이 정말 저를 위해서 이런 걸 모아뒀다고요? 민수의 손목에는 아직 멍자국이 남아있었다. 매니저 박성호에게 당한 폭행의 흔적이었다. 민수야, 윤재가 너 걱정을 많이 했어. 이 영상 봐. 노무진이 보여준 영상에서 윤재는 민수가 너무 어린데 매일 맞고 있어요. 이건 범죄예요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매니저가 윤재 형한테 카트 300대를 혼자 정리하라고 했어요. 보통은 3명이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이번엔 진짜 교육시켜주겠다고 협박했어요. 두 번째로 만난 것은 20세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윤재 사고 당일 함께 근무했던 유일한 목격자였다.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수진은 울먹이며 그날 밤의 상황을 설명했다. CCTV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매니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진아, 그때 매니저가 뭐라고 했어? 윤재 오빠한테 너 같은 놈은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일부러 더 힘든 구역으로 보냈어요. 바닥이 가장 미끄러운 곳으로요. 세 번째는 18세 박준호였다. 그는 윤재가 죽기 전날 매니저와 격하게 다툰 장면을 목격했다. 매니저가 윤재 형한테 내일부터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니저의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잔혹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증언들을 종합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매니저 박성호는 본사의 지시를 받아 알바생들을 체계적으로 괴롭혔고 윤재가 내부 고발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제거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희주의 변호사 친구 김지원이 긴급히 찾아왔다. 희주야, 이 자료들 정말 대단해. 이 정도면 본사까지 끌어낼 수 있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윤재가 살아있을 때 직접 수집한 자료들이라 문제없어. 오히려 이건 내부 고발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야. 김지원 변호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이 마트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지점에서 같은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어. 윤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야. 그날 밤 견우는 다시 한번 마트에 잠입했다. 이번 목표는 CCTV 관제실이 아닌 매니저 사무실이었다. 형님, 들어왔어요. 박성호 컴퓨터에 접근 중이에요. 조심해. 들키면 큰일 나. 견우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해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복사했다. 그 안에는 윤재 처리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다. 이건 완전히 계획적 살인이었어요. 이메일에는 윤재를 위험 인물로 분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본사의 지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사고 후 대응 방안까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다음 날 무진스팀은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소극적이었다. 이거 대기업이라 함부로 수사하기 어려운데요. 함부로라니요? 사람이 죽었는데. 노무진이 분노했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상부에서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때 김지원 변호사가 나섰다. 형사님, 이건 단순한 산재가 아니라 조직적 살인입니다.
게다가 윤재 씨는 공익신고자예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논리적 설명에 형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본사 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마트 본사의 방해 공작은 예상보다 치밀했다. 핵심 증인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 언론에는 윤재의 개인적 문제라는 왜곡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또 묻힐 거예요. 희주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노무진이 결단을 내렸다. 견우야, 생방송 준비해. 형님, 윤재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날 밤 견우의 유튜브 채널 무진스TV에서 긴급 생방송이 시작됐다. 제목은 허윤재 살인사건의 전말 72시간 후 모든 증거가 사라집니다였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허윤재의 아니, 모든 억울한 노동자들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1만, 5만, 10만 댓글창에는 분노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노무진이 윤재의 USB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매니저의 폭행 영상, 본사의 지시 문서, 그리고 윤재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윤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을 지키려던 영웅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윤재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매일 맞고 있어요. 이걸 막아야 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자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생방송 도중 마트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전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된 후였다. 며칠 후 매니저 박성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본사 임원 3명도 공익신고자 보복 혐의로 기소됐다. 전국 17개 지점에서 같은 매뉴얼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대규모 수사가 시작됐다. 윤재의 장례식 날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민수, 수진, 준호뿐 아니라 전국의 알바생들이 조화를 들고 찾아온 것이었다. 민수가 윤재의 영정 앞에서 말했다. 형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더는 숨지 않을게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윤재 오빠가 지키려던 친구들을 제가 지킬게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이 시작한 일을 우리가 이어갈게요. 더 이상 윤재 형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무진은 그들의 다짐을 들으며 깨달았다. 윤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용기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장례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무진스팀에게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가족이었다. 또 시작이네요. 희주가 말했다. 그래, 또 시작이야. 노무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윤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으니까. 책상 위에는 윤재가 마지막에 남긴 메모가 놓여 있었다. 형님들, 제가 못다한 일 부탁드려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노무진은 그 메모를 가슴에 품었다. 윤재의 유언이자 무진스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김지원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무진 씨, 좋은 소식이에요.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로 했대요. 그리고 알바생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고 하고요. 윤재의 희생이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개인의 용기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며칠 후 민수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형님, 저희가 윤재 형 기념 알바생 권익보호 모임을 만들었어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친구들을 도우려고요. 정말? 네, 수진이랑 준호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비슷한 모임들이 생기고 있대요. 노무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윤재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닌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노무진은 윤재의 마지막 영상을 다시 봤다. 형님들, 제가 죽더라도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때까지. 윤재의 말이 예언이 되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더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무진스의 진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